안녕하세요. 오늘은 암 진단 후에 치료를 결정하고 또 치료 중에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어떤 조언을 하는지 그런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정보가 너무 많아서 길을 잃기 쉬운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정보만 딱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 보니까 암 진단이라는 그 큰 충격 앞에서 환자랑 가족분들이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야 할지 그런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의사, 환자, 가족 이 셋이 정말 한 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아, 그 원팀이라는 표현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진단 직후의 감정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뭐 키블로로스 5단계 이런 거요. 네, 그 부정, 분노 뭐 이런 단계들이요. 근데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그게 꼭 순서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모두가 다 겪는 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보다는 이런 감정 변화가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단 거네요. 그럼 병원 선택은요? 이것도 진짜 큰 고민일 텐데요. 아, 맞아요. 이것도 자료들 보면 무조건 그냥 큰 병원 가야 한다 이게 아니라 치료 종류를 봐야 한다고 조언하더라고요. 치료 종류요? 예를 들면요? 네. 그러니까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처럼 좀 경험 많은 의료진이나 특수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큰 병원이나 암 전문 병원이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만약에 항암 약물 치료가 위주고 처음 진단한 의사 선생님이 딱 확신을 준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하. 물론 뭐 진단 자체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확인은 해봐야 하고요. 네, 그건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게 치료 시기요. 어떤 암은 좀 기다려도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모든 암이 다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갑상선암이나 뭐 초기 유방암, 일부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진행이 좀 느려서요. 아, 들여서. 네. 그래서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는 시간을 좀 갖고 치료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빨리 시작해야 하는 암도 있겠죠? 그럼요. 췌장암, 위암, 식도암 이런 암들은 진행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어휴. 그래서 이런 암들은 진단 나오면 바로 최대한 빨리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돼요. 실제 연구 보니까 수술이 한 달만 늦어져도 사망 위험이 꽤 6에서 13%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와, 정말 시간이 생명이네요. 네, 정말 중요해요. 치료 중 식단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요. 뭐 고기 먹지 마라. 아니다. 잘 먹어야 이긴다. 뭐가 맞는 건가요? 그렇죠. 이 자료들에서는 딱 균형을 강조하더라고요. 핵심은 균형이에요. 균형. 네, 뭐 특정 음식을 막 피하거나 아니면 뭐만 너무 많이 먹거나 그게 아니고요. 골고루 다양하게 먹어서 영양 잘 챙기고 체력을 유지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특히 단백질 섭취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단백질이 세포 재생에 꼭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가공육은 좀 피하고 살코기 위주로 채소랑 같이 충분히 드시라고. 그런 구체적인 조언도 있더라고요. 네네. 극단적인 건 피하고 균형을 맞추는 거군요. 아, 그리고 그 고용량 비타민C 주사나 다른 영양제 주사 같은 거요. 이것도 말들이 많잖아요. 아, 네. 이것도 자료들에서 언급하는데 아직은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입장이에요. 부족하다. 네. 오히려 항암제의 효과를 좀 방해할 수도 있고 신장 결석 같은 부작용 위험도 있다고 하니까 절대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 없이 마음대로 맞으시면 안 된다고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아,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좋다더라 하는 말만 믿으면 안 되겠어요. 그럼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암 치료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알려야 한다 하는 그런 위험 신호 같은 것도 정리돼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8도 넘는 고열이 난다거나 아, 고열. 네. 아니면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하는데 이게 하루 이상 멈추질 않는다거나 또 쉽게 멍이 들거나 피가 잘 안 멎는 경우 아, 그리고 뭐 너무너무 피곤하거나 숨이 차거나 피부에 갑자기 심한 발진이 생기거나 호흡곤란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바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돼 있어요. 네. 그런 신호들은 꼭 기억해 두어야겠네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뭐 커뮤니티에 떠도는 민간요법 정보들 있잖아요. 이것도 좀 조심해야겠죠? 아, 그거 정말 중요해요.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경고하는데요. 네. 과학적 근거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자칫하면 항암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표준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와, 그럼 정말 위험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보든 일단 주치의 선생님하고 먼저 꼭 상의하고 검증을 받아보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같은 암이고 같은 병기인데도 사람마다 왜 치료 결과가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죠. 네, 그게 참 복잡한 문제인데요. 암세포 자체의 어떤 유전적인 특징도 다르고 또 종양 주변의 미세 환경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영향을 주고 네. 환자분의 원래 건강 상태나 면역력, 뭐 유전적인 요인, 심지어 생활 습관이나 마음 상태까지도 다 영향을 미친다고요. 정말 다양한 요인이 있군요. 네. 그래서 요즘 점점 더 개인 맞춤 치료가 중요해지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병기만 가지고는 예후를 딱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암 치료라는 긴 여정에서는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정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 팀으로 나아가는 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너무 휘둘리지 않도록 딱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에게 맞는 최선의 길을 의료진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앞으로의 치료 과정을 더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요. 의료진에게 꼭 확인하고 싶은 단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인가요? 한번 떠올려 보시고 다음 진료 때 그 질문을 꼭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